2001년의 미국, 길을 걷던 S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 보는 폐가를 발견하고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폐가를 방문한다. 폐가를 탐방하던 도중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숨겨진 지하 통로를 발견하고 그 통로에 들어가 보게 된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통로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었다. 2분쯤 내려왔을까?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비명이 메아리처럼 울렸고 그와 친구들은 겁을 먹어 허겁지겁 통로 위로 올라와 폐가를 빠져나갔다. 며칠 후에 S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미 폐간 철거되고 없었다. K는 점쟁이로부터 자신이 초승달에 베어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다. 그는 허무맹랑한 말이라면서 웃어넘겼지만 며칠 후 밤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건물에서 떨어진 커다란 물건에 직격, 그리고 즉사했다. 떨어진 물건은 거대한 거울로 무수히 깨져버린 파편들이 초승달을 비추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트럼프 카드를 만지고 있던 A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꼈다. 시선의 근원지를 찾지 못했던 그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이내 자신이 들고 있던 패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손에 들린 4장의 킹 그림이 모두 그를 향해 있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우괴담은 단지 요괴의 장난이나 기묘한 경험담 등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끔 드물게 여우괴담은 스파이를 가려내는 일종의 테스트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남을 홀리는 말재주, 다양한 변장 능력, 미인계 등의 일화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긴 하다. 바닷가에 사는 소라껍데기를 귀에 들이대면 청아하고 맑은 바다의 소리가 난다. 그러나 수많은 소라껍데기들 중 드물게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세상에 자신이 전혀 쓸모없다고 느끼는 남자가 있었다. 입버릇처럼 자신은 전혀 쓸모가 없으니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던 그는 어느 날 친구 앞에서 입고 있던 옷가지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하늘이 그의 꿈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일까? 호접지문과 같은 사자성어처럼 나비와 꿈은 예로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제는 거의 일체화되었다고 보아도 괜찮을 수준으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루시드 드림에 관한 것이다. 루시드 드림의 경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한 가지의 개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일종의 트리거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 V씨는 어느 날 밤에 자신의 고양이가 누군가와 격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영문이지 궁금해하며 거실에 문을 연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실에 걸어두었던 그림 속에서 나온 신사가 그의 고양이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에게 바지가랑이를 물려서 난처해하던 그 신사는 V씨와 눈이 마주치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챙길 새도 없이 그림 속으로 뛰어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그 지팡이는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돌려보던 중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절벽을 배경으로 하고 찍은 사진에 있을 리 없던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혔기 때문이다. 사진 속의 하얀 형체는 신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최면을 통해 그 사람의 잊혀진 과거나 전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가 궁금했던 Y씨는 최면술사를 직업으로 하는 친구 A를 찾아갔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달라고 한다. 이내 최면 상태에 돌입한 Y씨. A가 Y에게 과거에 대해 묻자 Y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날개 달린 인간이 나를 밀쳤다고.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규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일부는 증명에 성공하지만 그중 일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정말로 이 메비우스 띠와 같은 사실들은 밝혀낼 수가 없는 것들일까? (19세기) 무렵에 식탁에 13명이 앉았을 경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자가 1년 이내에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어느 날 영국 시인 아놀드가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가 그를 포함해서 3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결과 아놀드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익사, 1명은 자살로 사망했다. 그때 참석한 인원은 정확히 13명이었다. 아날로그 시대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노래의 가사가 뜻밖의 의미로도 들릴 수 있다. 이것을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한다. 이 백워드 매스킹이 공포의 예언이 된 예가 있다. 문제의 노래는 존 레논의 키스 키스 키스, 오노 요코의 목소리로 키스 키스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역재생시키면 토성이 존을 쐈다 라고 들리는 것이다. 이 곡이 만들어진 건 그가 건강했던 무렵이다. (1998년) 미국에서 한 청년이 우주의 소리를 담은 테이프를 공개했다. 그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TV의 잡음처럼 지직거릴 뿐이었고 내심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를 매우 비난했다. 하지만 그 테이프에 유독 관심을 보인 천문학자가 청년으로부터 테이프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청년의 테이프로부터 진정한 우주의 소리를 찾았다고 발표한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테이프를 재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테이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음만 들렸을 뿐이었다. 그때의 그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이전에 청년이 우주의 소리를 발표했을 때에도 그 또한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들은 그 테이프로부터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 정말로 우주의 소리라는 건 존재하는 것일까? (1956년) 수에즈 동란 당시에 출정했던 한 영국군 부대가 이집트 군대와 교전했을 때 4명의 군인이 목숨을 건 영웅적인 활약을 해서 그들의 진원비가 현재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영웅 기념비에 새겨진 4명의 이름을 읽을 때 누구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한다. 새겨진 이름이 각각 마이클 잭슨, 아놀드 파마, 조지 루카스, 빌 게이츠이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10일에 호주 코브라무라는 마을의 목장에서 기영소가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울음소리로 크게 외친 후 죽었다고 한다. 그 소는 얼굴에 털이 없고 주둥이가 짧았으며 두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9년 9월 15일) 도쿄 아다치구의 아파트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목을 매서 자살한 남자의 유서에는 우르에마가 온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후에 같은 유서를 남긴 자살자는 약간이지만 다른 지방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림에서 빠져나온 미녀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1991년 6월 마르세유에서 이와 반대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위고라는 아마추어 화가가 그림 작업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작업하던 그림은 엄청난 미녀를 안으며 미소 짓는 자신의 초상화였다. 대학생인 미즈시마 료스케는 자기 방의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깨달았다. 가전제품을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집에 불러서 에어컨 뚜껑을 열어보니 수많은 나비의 시체가 들어가서 막혀 있었던 것이다. 날개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마치 방금 에어컨에 들어온 것 같은 상태였다. 또한 집에 있던 곤충도감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일본에 분포하지 않는 나비였다고 한다. 어느 작은 마을의 뒤쪽에는 거대한 사화산이 있었다. 그러던 1년 후에 갑자기 굉음과 함께 화산이 폭발했으며 마을은 용암과 화산재로 덮여버렸고 마을 주민 중 4분의 3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5년 후 학자들이 그 산을 조사한 결과 도무지 화산이 폭발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 학자는 이것은 인위적인 활동이다 라고 깜짝 발표를 했었는데 며칠 후 그는 실종되었다.